안녕하세요. 1년차 내과 레지던트 정디우입니다. 제가 어제 드디어 제 첫 번째 로테이션 중환자과를 드디어 마쳤습니다. 그래서 그 중환자과에 대해서 후기를 만드는 영상이에요. 제가 앞으로도 이 매 로테이션이 끝날 때마다 끝나고서 어땠는지, 무엇을 봤는지, 무엇을 했는지, 좋았는지, 뭐 나빴는지,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제 첫 번째였던 중환자과는 일단 이제 인턴이 처음으로 이렇게 시작하기는 좀 어려운 과예요. 그게 왜냐면 그냥 보통 내과를 시작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왜냐면 뭐 컴퓨터 어떻게 쓰는지도 잘 모르고 이제 환자를 저희가 본 지도 꽤 됐잖아요. 이제 졸업하고 이제 몇 달이 지났고, 그리고 4학년 때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느냐고 뭐 환자나 로테이션에 좀 집중돼 있는 게 아니라 그 인터뷰 보기, 그 다음에 합격하기, 뭐 그런 것들 등등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목표가 있기 때문에 환자들 보고 뭐 그거에 대해서 생각하고 어떤 치료 방법을 생각하고 그런 거는 좀 그걸 생각한 지가 좀 시간이 지났어요. 그리고 이 두 번째 이 의사 자격증 시험이 3학년에서 4학년으로 올라갈 때쯤인가 있는데, 그때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고서부터 지금까지는 그렇게 힘들게 공부하지 않았거든요. 뭐 그 사이사이에 시험이 이렇게 조그만 시험들이 있어서 그때는 공부했는데, 이제 인터뷰 보고 뭐 면접 보고 이제 그런 거 하느냐고 그렇게 공부를 안 해요, 4학년 때는 솔직히. 그래서 좀 많이 까먹은 것도 많고 그랬는데, 그래서 인턴 처음 시작할 때는 힘들어요. 처음 몇 달은 힘든데, 비겁한 변명입니다. 근데 거기에서 또 이제 중환자실이니까 더 위중한 환자들이 거기에 있잖아요. 그래서 인턴이 이렇게 처음 시작하기에는 좀 힘든데요. 그래서 진짜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좀 많이 힘들었죠. 아침에 4시 반에 출근을 해서 집에 오면 7시, 7시 반, 어쩔 때는 8시 반에도 집에 왔으니까, 그러고서 집에 와서 이제 씻고 밥 먹고 자고 똑같이 매일 했어요. 그러다가 한 2주 반쯤 됐을 때부터 한 출근을 한 5시 반 이렇게 하고, 이제 마지막 주는 한 6시까지 출근을 했어요. 제가 오는 거는 거의 비슷했는데 집에 오면 7시 반 정도 됐는데 피곤한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일단 잠을 조금 더 잤어요. 왜냐면 일단 피로가 쌓인 것도 있고, 이제 조금은 이제 적응이 돼서 아침에 이렇게 일찍 안 가도 그 시간 안에 8시 반까지 내가 하고 필요한 거, 환자들 볼 때 필요한 것들을 다 이렇게 할 수 있어서 좀 적응이 돼서 하긴 했지만, 그래도 몸은 피곤했죠. 그런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지금 벌써 한 달이 지났어요. 내과가 이제 3년인데 36개월 중에서 한 달이 지났어요. 그래서 36분의 1은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중환자과가 제가 여태까지 해본 적이 없거든요. 의대 때는 초반에는 좀 피했어요. 너무 이제 힘든 거라는 걸 아니까 피했는데, 이제 4학년 되고서 이제 그때 하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했어요. 왜 하려고 했었냐면, 이제 인턴 되면 꼭 해야 된다는 걸 아니까 좀 그 전에 미리 이렇게 익스피리언스를 가지려고 좀 이렇게 실습같이 해보려고 했는데 스케줄이 안 맞아서 못했는데, 중환자과에 그 과에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보통 내과 병원 이렇게 플로어에 가면 뭐 위중한 환자들도 있는데 그렇게 위중한 환자들이 아니거든요. 물론 그 환자들이 위중해져서 중환자실로 가고, 그다음에 중환자실에 있던 환자들이 지금 상태가 이제 나아져서 좋아져서 이제 병실로 다시 가게 하는데, 지금까지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위중한 말이 맞나요? 그런 환자들이 이렇게 보통 내과 플로어에는 많이 없었어요. 근데 이제 중환자실은 물론 이렇게 위중하지 않은 환자들이 있긴 있어요. 이렇게 soft admit이라고, soft transfer, soft admit이라고, 그렇게 위중하지 않은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중환자실에 있어야 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분들도 계시긴 한데 대부분은 좀 위독하신 분들, 이 어떤 약들을 쓰지 않으면 이제 몸이 견디기 힘든 분들, 뭐 그런 분들이 이렇게 중환자실에 계셨는데 이제 어떻게 치료하는지 배워가면서 아, 이것도 이만큼의 매력이 있구나. 물론 항상 아프고 항상 위독한 사람들, 환자들을 봐서 이제 그게 좀 단점이긴 하지만 이제 그 의학의 이제 끝에까지 간 거잖아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보통 내과에서는 이제 치료할 수 있는 단계가 이만큼까지밖에 없어요. 왜냐면 더 위중하면 이제 중환자실로 가야 되니까. 그래서 중환자실에서 있으면 거기서에서는 더 이상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곳에서 그 중환자실에서 일한다는 게 이런 매력이 있구나. 이제 그 의학의 끝에서 와서 끝에까지 가서 거기에서 이제 환자를 이렇게 판단을 하고 치료를 하고 한다는 게 그만큼의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단점들도 여러 가지 있긴 하지만 그거의 매력을 좀 느꼈어요. 뭐 그렇다고 제가 이제 내과가 끝나서 뭐 중환자과에 가서 일할 이런 그런 의사가 되려고 한다는 건 아니지만 어쩌면 해볼 만도 하겠다. 뭐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게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머리가 좋지가 않아서 거기까지 될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쩌면 해볼 만한 과기도 하겠다 하는데 뭐 다른 과들도 이제 돌아다니면서 봐야죠. 이제 다른 과들도 하면서 이제 그거에 또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매력을 느끼면 그것도 해볼 만하다고 생각하면 이제 내과가 3년 레지던트가 끝나고 더 해볼 마음도 생길 수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그냥 이제 내과 3년이 끝나고 이제 내과 의사로 생활할 계획은 하긴 하는데 그게 언제 마음이 바뀔지 모르겠어요. 뭐 마음이 안 바뀔 수도 있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제 중환자실에 이렇게 매력이 있어요. 중환자실은 이렇게 잠시도 가만히 있을 틈이 없어요. 뭐 어떤 날들은 좀 환자 수가 적거나 이렇게 환자들이 좀 이제 거기서 며칠을 있던 환자들이라서 그냥 하는 게 거의 없고 그냥 지금 있는 약, 지금 쓰고 있는 약, 지금 하는 것을 이렇게 유지하고서 이제 몸이 더 나아지기 시간 싸움 하는 게 있는데 그거 말고 이렇게 새로운 환자들이 온다. 그럼 새로운 환자들이 오면 이렇게 센트럴 라인이라고 목에다가 이렇게 주사를 넣어야 된다. 아니면 팔목에다가 arterial line이라고 그걸 넣어서 이제 혈압을 계속 유지해야 된다. 뭐 그거 말고도 뭐 폐에 pneumothorax라고 이렇게 폐가 하나가 이렇게 폐에 바늘 같은 거 다 찌르면 이 폐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왔던 게 이렇게 줄어들거든요. 한쪽이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들고 거기서 우리가 숨을 쉬면 이 공기가 들어가서 바깥으로 나와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나오지 못하고 이 쭈그러진 폐 쪽 거기서 거기 공기가 차요. 그러면 그 공기가 계속 차면 이제 그 tension pneumothorax라고 여기 가운데에 있는 이 에이올라 같은 거 그런 것들을 한쪽으로 밀어서 숨도 못 쉬고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어떻게 그래서 나쁜 게 있는데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바늘을 꽂아서 이렇게 빨리 그 공기를 빼서 그다음에 체스트 튜브라고 이렇게 이 폐 쪽에다가 이렇게 호수 같은 걸 끼는 거 있는데 그런 것도 하고 그런 것들도 하고 뭐 등등 하는 게 있어서 좀 이렇게 성격이 좀 이렇게 활발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를 같이 하고 싶고 그런 분들에게는 이렇게 좋은 과인 것 같아요. 약간 응급실과랑 거 비슷한데 응급실 의사가 돼서 이 펠로십을 해서 이 중환자실 의사도 될 수 있어요. 아니면 내과를 통해서 중환자실 의사가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수술과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마취과를 통해서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저는 중환자실에서 한 달 동안 일하면서 목에다가 바늘 두는 그게 무엇인지 여기에 띄워드릴게요. 그거를 2번 해봤고
그거는 약 같은 거를 주려고 하는 거고, 약을 주고 피를 뽑을 때 보통 원래 약을 주려고 하는데 거기서도 피도 뽑을 수 있거든요. 그걸 하고 또 목에다가 넣는 건 비슷한데 이거는 좀 더 굵어요. 그 호수 같은 게 굵어요. 이거는 Vascas라고 dialysis라고 그 신장이 안 좋은 분들이 이렇게 피를 걸러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미국은 보통 일주일에 3번 월, 수, 금 아니면 화, 목, 토 이렇게 가서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을 원래는 보통 이렇게 팔에다가 그걸 이렇게 수술을 해서 팔로 통해서 할 수 있게 해요. 근데 이제 응급 상황 때는 다이얼리시스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이 목에다가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지 좀 더 굵은 호수를 넣어야 돼요. 그것도 한번 해봤고 그 다음에 arterial line이라고 팔에다가 이 손목에다가 artery가 동맥 거기에다가 바늘을 껴서 혈압을 계속 잴 수 있는 그런 것도 해봤고 그 다음에 intubation이라고 숨을 쉴 수 있게 이게 호수 같은 게 넣는 거 있잖아요. 내가 한국말을 잘 몰라서 죄송한데 그 화면에 다 띄워드릴게요. 뭐든지 그것도 한번 해봤고 그거를 이 목에다가 그 dialysis vascat 그거랑 호수 끼는 거를 이 목에다가 호수 하는 거를 마지막 날 전날에 했어요. 그리고 어떤 환자는 죽음의 끝까지 갔어요. 죽음의 문턱이 여기라면 자 여기까지는 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가면은 죽는 건데 치료를 잘 해서 일주일 후에 깨어나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걸어서 중환자실 나가고 집에 간 환자도 봤고 등 여러 가지의 경험이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환자실 힘들었어요. 중환자과가 되게 힘들었는데 좀 보람찼고 다시 이제 2월달쯤에 한 2주 정도 다시 하는데 그때 가면 제가 좀 더 지금보다는 아는 게 좀 더 많아서 좀 더 공부를 해서 좀 더 좋은 인턴이 되고 좀 더 좋은 의사가 그때 됐으면 해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게 제 중환자과 후기예요. 제 첫 번째 로테이션과 후기. 그래서 그거 여러분들에게 좀 공유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어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일주일 동안은 이제 클리닉에 가서 일을 하는데 오늘 이제 갔다 왔거든요. 그건데 약간 클리닉이 약간 심심하더라고요. 그 중환자실에 있었을 때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계속 무엇인가를 하고 있었어요. 뭐 할 게 없으면 차트 작성이라도 하고 있었는데 오늘은 한 8시간 동안 환자를 4명밖에 안 봤거든요. 그래서 좀 심심하게 했는데 이제 또 이것도 그만의 매력이 있어요. 오늘 조금 덜 피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상을 이제 마치고 이제 운동도 갔다 오고 이제 밥도 좀 만들어서 해 먹으려고요. 그리고 제가 요새 어떤 영상들을 만들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제가 생각해 놓은 영상들의 주제가 몇 개 있긴 한데 그런 것들을 다 찍어 놓으면 앞으로 무슨 영상을 만들어야 될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좀 여러분들한테 좀 물어보고 싶어요. 제가 어떤 영상들을 만들었으면 좋겠네요. 좀 꼭 의대에 대한 건 아니라 그래도 제가 좀 편하게 만들 수 있는, 찍을 수 있는 영상들, 주제 같은 것들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원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밑에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